네, 저희 전 시간에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선형회귀에서 그 물고기의 길이에 앞에 곱해주는 개수, 그 다음에 더해주는 인터셉트, 절편 두 가지의 숫자를 찾아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었어요. 선형회귀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선형회귀식으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자라고 하는 게 그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었었고요. 그래서 선형회귀는 이거예요. 물고기의 길이가 10cm이면 무게는 마이너스 300g이다. 이렇게 예측하겠다는 얘기고, 물고기의 무게가 20cm이면 물고기의 무게는 100g이다. 물고기의 무게가 30cm이면 400g이다. 이런 식으로 이 X좌표만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Y좌표, 직선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값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회귀고요. 선형회귀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찾은 예측값과 실제 값들 사이에 오차가 있겠죠. 요만큼이 오차예요. 요만큼을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지듀얼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 에러들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를 찾는 과정, 그런 과정이 선형회귀예요. 선형회귀. 세번 그래프에서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 그려본 적 있었죠? 그 레그 플롯에서 그려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선형회귀에서 찾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R2 스코어 결정계수를 계산해보면 아마도 KNN과 좀 크다. KNN보다도 죄송합니다. 결정계수는 작겠죠. 선형회귀에서의 결정계수는 KNN에서의 결정계수보다 작아서 모델 성능은 좋지는 않다. 어, 대신에 아웃라이어들은 KNN보다는 좀 더 잘 예측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선이 아니라 이차 함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x는 물고기의 길이에요. 물고기의 길이에요. 그럼 x제곱은 물고기의 길이의 제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길이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개수,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개수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절편, 요 세 개를 찾는 과정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선형회귀예요. 2차식을 찾는 거지만, 2차식을 찾는 거지만 이것 역시 선형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회귀. 선형회귀에서는 개수가 몇 개 나올까요? 개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 x가 독립변수잖아요. 그럼 x제곱도 독립변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독립변수 앞에 곱해주는 값, 이 곱해주는 값을 개수, 코이피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절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편은 하나가 나와요. 자, 이거를 저희가 해볼 거고요. 해볼 거고, 목차로는 다항회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여러 개인 선형회귀란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해볼 거는 2차 항까지만 포함하는 선형회귀를 해볼 거예요. 2차 항까지만 포함하는 선형회귀를. 자, 그러면 우리 X 트레인 해서 다섯 개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X 트레인. 음. 아, 트레인이었었죠. 네. 이거 물고기의 무게들이었었죠. 무게들. 그죠? 이런 게
몇 개가 42개인가? 아마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컬럼은 한 개고, 컬럼은 한 개고 행이 40여 개가 있는 그런 2차원 배열이었었죠. 어,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필요한 게 x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곱을 해볼까요? 여기다 제곱을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아까 숫자들의 제곱한 값들을 이렇게 갖게 되죠. 맞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는 제곱값들을 쭉 써주고, 여기는 x를 그대로 써주면, 그러면 2차, 똑같은 2차원 배열인데, 똑같은 2차원 배열인데, 컬럼을 몇 개를 갖는, 컬럼을 두 개를 갖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일단 모양들만, 자, 이런 과정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할 거고, 일단 모양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 테스트, 트레이. 트레이는 물고기 42마리의 길이만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 셋은 물고기 14마리의 길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X 트레인인데 제가 여기를 폴리노미얼이란 뜻이에요.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리라고 더 변수 이름을 더 확장을 했고 그 배열이 있을 때 컬럼을 합쳐주는 기능 기억나세요? 컨캣네이트를 쓰셔도 되고 컨캣네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 컬럼들끼리 합치겠다라고 하실 때는 C 언더스코어 컬럼 합치기예요. 컬럼 합치기. 자, 여기에 x 트레인 제곱 이거 제곱이란 뜻이죠. 그다음 x 트레인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x 트레인 폴리의 쉐입을 보시면 쉐이프 물고기는 여전히 몇 마리? 물고기는 42마리. 근데 컬럼은 두 개. 왜 두 개냐 하면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해 볼까요? x 트레인 폴리의 행은 앞에서 다섯 개만, 컬럼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가 19.6, 그거를 제곱하면 384.16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고기의 죄송합니다. 길이죠, 길이.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는 22cm, 22cm 제곱하면 484. 세 번째 물고기의 길이는 18.7cm 제곱하면 349.69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첫 번째 2차원 별이 쭉 있었고 그거에 제곱한 것들을 왼쪽 컬럼에다 놓고서 얘네들을 합쳐주겠다 라고 한 게 이게 컬럼 합치기 2차원 별 컬럼 합치기 어렵지 않죠? 이거 비슷한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었을 때 이런 2차원 배열이 있었을 때 행의 개수가 같은 행의 개수가 같은 다른 여기가 4개가 있어야 되겠죠, 행이. 컬럼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요렇게 붙여주는 거. 요렇게 붙여주는 거. 이게 컬럼 방향으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엑시스 1번 방향으로 합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2차원 배열과 뒤쪽에 있는 2차원 배열을 합쳐주겠다. 어떻게? 엑시스 1번 방향으로. 반대로 만약에 컬럼의 개수가 같은 컬럼의 개수가 같으면 행의 개수는 상관없고 컬럼의 개수가 같은 경우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주겠다. 엑시스 0번 방향으로 붙여주겠다. 이게 로우 방향이죠. 이때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R 언더스코어, R 언더스코어. 그래서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얘를 훈련시키면 돼요. 얘를 훈련시키게 되면
개수 두 개를 찾아줘요. 개수 두 개를 찾아줍니다. 레이블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런 물고기는 무게를 얼마를 갖는다. 그게 누가 가지고 있냐? Y 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이블은. 그죠? 원래 19.6cm인 물고기는 몇 g이다. 그 다음에 22cm는 몇 g이다. 18.7cm는 몇 g이다. 그 몇 g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겟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Y 트레인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무게일 뿐이지, 뭐 무게의 제곱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레이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만 특성들만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특성들만 더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차항을 추가를 해서 선형회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선형회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생성한다는 얘기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한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피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플런셋이 아니라 플런셋의 2차 항을 포함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플런셋의 2차 항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플런 레이블. 두 가지를 가지고서 플런을 시켜주는 거. 이게 모델 생성을 한 거고요. 얘가 모델 훈련,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차항을 추가한 2차원 배열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네, 정리되셨습니까? 자,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선형회기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무엇을 찾는다는 얘기냐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이런 2차 함수의 개수 a, b와 어, a, b와 절편 y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선형회기를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형회기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개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편은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코에피션트. 자, 몇 차원 배열?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쉐입만 보세요. 쉐입이 두 행은 하- 아 1차원 배열인데 원소가 두 개인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에요. 원소가 두 개인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원소가 두 개인 1차원 배열.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x 제곱에 곱해지는 a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x에 곱해지는 b라고 하는 값이에요. 어, 순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폴리라고 하는 훈련셋을 만들 때 앞쪽에 써준 게 제곱이고 뒤쪽에 쓴 게 원래 값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곱해주게 될 값이 이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해줄 값이 이 녀석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찾았어요. A, B, 여기서의 A, B를 찾은 거예요. A, B를. 그럼 여기 X제곱, A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 C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절편, 인터셉트예요. 인터셉트. 얘는 항상 상수예요. 상수.
되셨습니까? 여기가 원소가 두 개인 1차원 배열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특성이 왜 두 개냐면 길이의 제곱도 있고 길이도 있고 이렇게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개수도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원소 두 개짜리 1차원 배열이 나오는. 자,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방정식을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방정식을 다 찾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예측값을 찾을 수 있겠다예요. 자, 예측값 어떻게 찾는 건지 우리가 함수 이용하지 말고 제가 먼저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측값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트레인 폴리가 있죠. 그 다음에 행렬 곱셈 연산. 행렬 곱셈 연산에다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를 코에피션트를 곱해주고요. 더하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은 인터셉트를 더해준 거예요. 자, 우리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볼게요. 얘가 모양이 아까 42개, 컬럼 2개, 골뱅이, 코에피션트는 2개, 1개. 그죠? 요거는 행렬곱이 돼요, 안 돼요? 여기가 같으니까 행렬곱이 되죠? 맞아요? 행렬곱이 되는데 행렬곱이 됐을 때, 이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1차원 배열이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행렬곱 되죠? 여기만 같으면 행렬곱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원소 42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된다고 했죠. 1차원 배열. 그래서 여기 행렬곱이 끝난 것까지는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예요? 숫자 한 개죠. 그죠? 그냥 숫자 한 개예요. 116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1차원 배열인데 원소가 42개인 1차원 배열. 거기다 숫자를 더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숫자는 행렬에 있는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되는 거죠. 엘리먼트 와이즈. 행렬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게 다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음. 자, 일단 모양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모양만으로 설명을 드렸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42개의 값일 거예요. 이게 42개의 값인데 자, 이거를 예측값 train predict라고 해서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predict 이렇게 해서 자, 여기 x train 넣어야 돼요? 아니면 x train 폴리 넣으셔야 돼요? 폴리 넣으셔야 돼요. 훈련할 때 2차 항을 갖는 걸로 훈련을 시켰죠. 예측값 찾을 때도 뭘로 찾아야 될까요? 2차 항이 있어야 예측값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은 방정식은 2차 함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위해서도 길이의 제곱이 있어야 되죠. 길이의 제곱이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할 때 넘겨주는 것도 훈련 세트가 아니라 훈련 세트를 변환해서 2차항을 포함하는 걸로 넘겨주셔야 돼요. 훈련시킬 때 폴리로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할 때도 폴리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음. 자, 그 두 개의 예측값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트레인, 트레, 트레인, 프리딕트 출력해 보시면은요. 83, 132, 67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예측값 있죠. 실제값 있겠죠. 결정계수만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훈련 세트의 예측값이에요. 훈련 셋의 결정 개수 계산해 볼게요. 훈련 세트에서의 결정 개수. R2 스코어라고 얘기합니다. R2 스코어. Y축은 Y 훈련 세트의 레이블. 훈련 세트의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방금 위에서 계산한 트레인 프리딕트예요. 0.97이 나왔죠. 아까 1차 함수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숫자가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테스트 셋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테스트 셋은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죠? 위쪽에서 보시면 우리는 트레인 셋 가지고서 X 트레인 제곱항을 넣은 X 트레인 폴리는 만들었지만 테스트에 대해서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죠? 예측할 때 얘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여기는 1차항밖에 없어요. 그럼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1차항과 2차항을 갖는 2차원 배열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을 시켰으면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찾을 때에도 이 테스트 셋이 1차항과 2차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도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테스트 2차항을 포함하는 2차항을 포함하는 테스트 셋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드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X 테스트 폴리라고 할게요. 하시는 방법은 컬럼을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컬럼 합치기 앞쪽에는 X 테스트의 제곱을 넣어주고 두 번째 컬럼에는 X 테스트를 그대로 넣어주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가. 첫 번째 물고기가 8.4cm. 아마 우리 테스트 셋 그 시각화할 때마다 항상 그 제일 밑에 조금 있었던 녀석이 있었죠. 시각화할 때마다 여기 요 녀석 10cm보다 조금 작은 거 여기 이 녀석이 8.4cm라는 얘기예요. 길이가 8.4제곱 8864잖아요. 제곱하니까 70.54 18cm 제곱하면 324 27.5를 제곱하면 756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가지고 예측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프리딕트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고 X 테스트 폴리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테스트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가 14마리였었을 것 같은데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 첫 번째 물고기는 8.4cm짜리 첫 번째 물고기는 6.5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cm짜리 두 번째 물고기는 56.65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27.5cm짜리는 290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알트 스코어 계산해 볼까요? 테스트 세트의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보시면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0.97. KNN의 거의 KNN이 0.99였군요. 0.99였는데 거의 근접하게 가고 있죠. 그죠? 게다가 좋은 점이 뭐냐면 훈련 세트도 0.97, 테스트 세트도 0.97. 이 얘기는 뭐냐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거의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나중에 모르는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거의 근접하게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훈련 세트에서의 점수와 테스트 셋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모르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훈련 세트의 그 정확도 아니면 오차 그 범위와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요거 시각화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음, 그 위쪽이랑 똑같이 테스트 세트 선점도 그려보시고, 훈련 세트부터. 네.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 셋 선점도도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 여기서는 곡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선형회기 결과인 2차 함수. 2차 함수를 얘는 선그래프로 그려보시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어, 요거 하시기 전에 제가 요거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프리딕트가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엑스트레인 폴리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보시면, 자, 원래 X 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런 녀석이었어요. 어떤 녀석이었었냐면,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 세 번째 물고기의 무게, 네 번째 물고기의 무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면, 4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컬럼을 추가를 했는데, 어떤 컬럼을 추가를 했냐면, x1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요. 첫 번째 물고기 무게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요. 세 번째 물고기 길이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요. 네 번째 물고기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42마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쉐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로우가 42, 컬럼이 2개. 자, 그 다음에 우리 행렬 곱셈이에요. 행렬 곱셈이고 여기서 개수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개수가 2개 있죠. 2개 있죠. 이 2개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렬 곱셈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행렬 곱셈은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개수가 여기 있는 행의 개수와 여기 있는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죄송 반대죠. 여기 있는 컬럼의 개수와 어, 왼쪽에 있는 행렬의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로우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결과는 A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A 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물고기 무게의 제곱 더하기 b 첫 번째 물고기 그의 길이 전부 다 길이였었죠. 첫 번째 물고기 길이 제곱에다가 a를 곱해주고 첫 번째 물고기 길이에다가 b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계산된 거냐면 A 두 번째 물고기 길이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두 번째 물고기의 제곱. 이거를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물고기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세 번째 물고기의 길이 곱하기 B 이거를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뭘 더했어요? 이 뒤에다가 더하기 숫자 하나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숫자 C. 예. 그러니까 뭘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를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거를 계산한 게 이거예요. 이 식 이해되세요? 이 식 이해되십니까? 어,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이 나온 거고, 이런 숫자 A, B, C, 개수들과 절편들인 A, B, C는 얘가 어떻게 찾았냐면 MSE가 최소가 되도록 찾은 거예요. 가능하면 MSE가 가장 작아질 수 있도록 어,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그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어가지고 그걸 풀어서 MSE가 가장 작아질 수 있도록 A와 B와 C를 찾은 거고 그렇게 찾는 과정이 선형회귀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찾고 나면 이제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찾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A와 B와 C를 찾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모든 훈련 세트에 대해서 다 그 에러들을 계산해 봐야 되고 MSE를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그 MSE가 작도록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A와 B와 C를 찾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A와 B와 C를 찾고 나면 예측값을 찾는 거는 단순한 곱하기와 더하기로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측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예측값을 찾는 거는. 이게 선형액입니다. 이게 선형액이. 네. 그래서 여기서의 이 개수의 의미 아시겠어요? 개수가 왜 두 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의 의미 아시겠죠?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만 설명드릴게요. 쉐입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 두 개, 행이 42개, 컬럼이 두 개,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짜리, 1차원배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42개짜리 1차원배, 42개짜리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42개짜리 1차원 배열에다가 얘는 뭐예요? 얘는 스칼라, 실수. 그죠? 실수 하나를 더하는 거니까 배열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한다는 얘기는 배열의 모든 원소에다가 일일이 똑같은 숫자를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럼 모양이 뭐가 되냐면 42개짜리 1차원 배열. 이것도 42개짜리 1차원 배열이나 브로드캐스트 한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이게 42개짜리 원소 42개의 1차원 배열이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42마리 물고기의 무게 예측값인 거예요. 무게 예측값. 이해되셨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이거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프리딕트 메서드가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다. 어.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A와 B와 C를 찾는 게 피팅 과정이다. 어, 1차 선형회귀든 다항 선형회귀든 그 개수들과 절판들을 찾아주는 과정이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피팅이 끝나고 나면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프리딕트 메서드가 이런 행렬들의 연산을 써서 예측값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는 게 선형회귀입니다. 그리고 결정계수 찾을 수 있고요. 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네, 그럼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